예, 자 남과 북 오늘부터 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과 철원 비무장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군사 합의의 첫 이행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70주년 국군의 날이죠. 예, 10월 1일입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뭐 큰 행사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시 보셨지만 지금 6.25 전사자 국군 유해 64위가 이제 미국에서 송환이 됐습니다. 글쎄요, 6.25 송환자 그 전사자 발굴 작업 이건 뭐 과거에도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유해들이 직접 송환이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도 이제 그 DMZ랄지 그쪽 지역 철원 지역에 그 시범 유해 발굴 지역 있잖아요. 그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글쎄요, 이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국가로서 의무죠. 그러니까 국가를 사실은 그 목숨을 잃은 분들은 각 개인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이름은 국가의 이름으로 싸우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뭐 익히 아다시피 미국도 대단히 그것 때문에 북한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했었고 이번에 64구가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28구가 이제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3번에 걸쳐서 들어왔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64구가 들어온 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28구 중에 사실 신원이 확인된 거는 5구 정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64구에 이제 그 유해가 왔는데 어느 정도 잘 그게 식별이 되어서 유가족들 보다 많은 유가족들이 그렇게 한이라도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무장 지대에서 이제 그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게 되겠죠. 지뢰부터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제 오전부터 시작이 됐다고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비무장지대와 그 공동 경비 지역 내에서 이제 지뢰 발굴 해체 작업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비무장지대의 정상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우리가 이 부분에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게 지뢰 제거서부터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해를 또 발굴해서 가족들의 품에 돌려주는 일,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또는 저 오늘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 아침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국군의 날 이제 70주년입니다. 뭐 정주년에 해왔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참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낮에 했던 행사들을 저녁으로 옮기고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 대신에 가수가 축하 공연을 하는 이런 모습 굉장히 좀 많은 분위기의 변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낯설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뭐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대규모 프레이드를 보아왔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게 이번에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일해본 적이 있었지만 사실 좀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행사는 오히려 조금 더 군사적인 프레이드도 하는 게 좀 더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남북한 간에 뭐 분위기는 좋았지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NLL에서나 비무장지대에서의 그 공중 비행 금지 교육 설정 예.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손해봤다는 이야기도 꽤 많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면 군사 프레이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의 위용을 다시금 국민들이 확인시켜 드리는 것도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쪽 편에 이러한 그 우려를 잠식시키는데 정무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오히려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라 뭐 그렇습니까? 달리 부연할 건 없는데요. 예. 그런 거죠. 어떻게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남북 대화 잘 가고 있는 방면에 있어서 지지하는 분들 있지만 군사적 합의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차원
차원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군을 이만큼 생각하시고 또 우리 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도 준비하셨다. 이렇게 다른 쪽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것이 행사가 축소가 아니라고 국방부 자체에서는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번에 행사 같은 때는 양측을 조금 더 고려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접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지난번에 보면 이제 평양 가시기 전에 이 장보고 3 이 잠수함 진수식을 직접 대통령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평양에 정상회담을 날을 잡아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평양으로 가시는 모습을 뵈면서도 좀 든든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가시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판문점 JSA, 철원 DMZ 지뢰 제거 폭발물 제거 작업이 이제 함께 진행되겠습니다. 아마 북한 측도 같은 시기에 아마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지금 이제 비무장지대지만 사실 중무장 상태인데 예전에 1976년 이 도끼 만행 사건 이전으로 상황이 과연 비무장지대에 좀 평화지대로 정말 갈 수 있을지 이제 막 첫 발을 떼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또 난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 앞에 그 우리 익히 보았던 그 콘크리트 5cm 정도 있던 콘크리트 예. 라인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부터 이제 없애는 작업부터 하기 원래 없었던 거였으니까 그게 이제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생긴 거 있고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 없애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개인 화기들을 이제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거는 남북 간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합군의 이게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 이 연합군이 해야 될 일 이 뭐냐면은 휴전 협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무장지대와 공동 경비 지역을 관리하고 정전 사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 유엔군 사령부의 하는 일이거든요. 해야 될 임무거든요. 예. 그쪽에서 얼마나 협조가 잘 되면 그 부분은 원래 정상적으로 다시금 되는 거겠죠. 예. 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그 공동 경비 구역이죠. 함께 한국과 북한과 중립국까지 합쳐가는 그 공동 경비 구역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모습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전 세계 언론이 뉴욕 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잖아요. 이번 주도 아직까지는 뉴욕에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용호 외무상이 아직 뉴욕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야기를 그 뒤로는 하지 않아요.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는. 그때 핵심 메시지가 미국이 먼저 정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와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를 먼저 좀 해달라. 이거 계속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반응이 없거든요. 뚜렷한 반응이.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앞에서 던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측에서 사찰을 수용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찰을 통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 이 메시지인데 저는 그 메시지에 대한 화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정상 간의 선 신뢰 구축을 통해서 이 상황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러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서 종전선언을 내달라.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지 마라. 그것은 곧 사찰 관련해서 너무 압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 만약에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이렇게 여과 없이 표출을 했는데 문제는 약간 지나쳤다는 것이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다. 이야기를 한 것이 미국 쪽 반응을 좀 악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리용호 외무상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또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내 여론에서는 약간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거죠. 지금 비핵화가 잘 진행된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약간 이렇게 봉착에 처한 것은 아니냐 하는 여론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그 선 신뢰 구축 요구를 일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언론 매체도 있으니까 결국에 이것의 이제 결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제 북한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물밑에서 서로 조율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초 방문한다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번 주에 발표되지 않고 중반 이후로 미뤄진다면은 사실 겉으로는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찰 문제라든가 종전선언의 조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양측이 이견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뭐 지나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비해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은 좀 다소 강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고 대담을 또 추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보면 이번에 이용호 연설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6.12 정상회담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사실은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북한 측에서는 이걸 그대로 순서로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리고 미북 간의 이제 새로운 그 관계 구축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 이 수순으로 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용호 외무상이 그 수순대로 이야기를 차곡차곡 해. 이게 되고 이게 돼야지 조선반도의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향후 북한의 이 입장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금 저는 우리 정부가 난처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이용호가 무슨 말 하냐면은 그 비핵화의 당사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훨씬 이런 교착 상태 없이 잘 풀렸을 거다 이 말을 하거든요. 역으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은 비핵화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9.19 공동성명 때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용호 이야기를 들으면 이 한국은 또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좀 맥락이 우리로서 조금 난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 사찰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물건을 제대로 자세히 보지 않고 덮어놓고 사는 일은 없을 거다 했는데 결국 사찰 관련, 검증 관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규모나 어떤 대상, 그 외에 어떤 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 뭐 사실 공개된 발언으로서는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황이죠. 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정확하게 읽으면 북한의 특정 핵시설과 그리고 특정 무기체계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이 흐름을 보면은 지금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일괄 신고와 일괄 사찰 검증 이것을 추진했는데 우리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이걸 이제 나눴잖아요. 풍계리, 동창리, 예, 그다음에 영변. 영변.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미국도 수용은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찰을 하겠다는 건데 이 사찰과 관련해서도 평양 공동선언은 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옵저베이션, 가서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일주일 사이에 바뀐 것은 인스펙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측에는 인스펙션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인스펙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북한과 미국이 약간 다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이출 인스펙션이라고 하면은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그걸 신고라고 보고 그 자료가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사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통상적인 북한의 자료 제출 말고도 미국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의심 가는 부대 시설 같은 것을 원하면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임의 사찰 부분이거든요. 영어로는 챌린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북한이 과거서부터 일관되게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1년 그 당시에도 반대했고 9.19 공동성명을 이어오면서 2008년에 검증의정서 만들 때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데 미국 측 입장은 그것이 없다면은 결국 북한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서는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지금까지 25년 넘도록 진행되었던 미북한, 남북 간에 있었지만 이 핵협상에 있어서 끝까지 한 번도 넘지 못한 벽이 어디냐면 과거 핵에 관한 이 활동과 검증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으로서는 늘 본인들이 제시하는 신고, 사실 뭐 신고라는 게 몇 박스짜리 이제 영수증 가져와가지고 별거 없었다고 이제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9.19 공동성명 이후에 있었던 것,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해서
신고 자체에서부터 해서 과거 핵에서는 한 발자국도 지금까지 못 갔어요. 지금 이제 이 고비가 지금 아직도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서 미국하고 북한과도 지금 이렇게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검증이 핵심이다. 사찰 검증이 핵심이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대단히 상당 부분 해결되는 쪽으로 갈 진정성을 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겠죠. 예.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비핵화에 대한 진짜 진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로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일단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을 또 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 이제 미국이 과연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을 뭐 하는 역시 걸까요? 추정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찰 검증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 이쪽으로 방향은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의 언론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뭐 정치적 선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아마 미국 행정부 인사들의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인용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 부분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 그것이 확인돼야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평양을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평양을 갔는데 7월 초처럼 빈손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고 11월 초에 있는 중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 거라 보기 때문에 예. 적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 부분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기에 북한을 가게 된다는 것은 북한이 사찰 부분에 있어서 한 발 양보한 거를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밀당 말씀하셨는데 저기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편지가 그게 무슨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그게 편지 이후에 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발언이겠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하나씩 의미 부여할 만한 있어서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에 빠졌다. 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릴러버가 몇 번을 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재미있게 그 장면을 저도 봤는데 일단 이제 이 장면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현장에서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현장이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검토하고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고민되는 그런 언어의 장소가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그것도 이제 가장 이제 선거라는 이 또 유세 현장에서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우선 이제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재미난 언어로 뷰티풀 레터, 뭐 페린 러버, 뭐 이런 이야기가 막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폼페이오 이 관료들과는 여전히 조금 안 맞고 있는 부분은 있다. 사실 아시다겠지만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보리 이사회 그 제재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나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될 때 거의 같은 시간에 이 미국에서 핵심 그 외교안보 라인인 볼턴, 폼페이오, 니키 헤일리까지 유엔 대사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을 이 사람 따로 했어요. 그러면 제재는 그 북한 문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에 대해서는 그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통령 미국이라는 데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관료 라인에서 실무를 따르냐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뉴욕에서 국제사회에 다시 강조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요. 여전히 이 정치 현장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는 조금 우리가 그거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북미 관계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관계 회복을 시켜놓은 게 사실 우리 문 대통령의 공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두 나라의 정상을 협상 테이블로 앉혀놓는 역할까지는 했는데 사실 이 이후에도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들이 좀 있겠습니까? 결국 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운전자론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무언가 주도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북미 대화가 연결됐으니까 그것이 진전이 있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데 약간 아직 물음표라는 거죠. 이것은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걸 풀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 또 현실에 기반한 정착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잘 나가면은 이제 남북 관계와 비핵화도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 남북 대화를 갖다가 또 잘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지 않는다는 상황이 온다. 그럼 결국
계속 이 사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양측을 설득해야죠. 북한에 대해서는 사찰 부분 수용할 것을. 사실은 뭐 제대로 된 사찰 없이 비핵화가 됐다고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을 감아주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찰을 수용하는 걸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요구를 해야죠. 예.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인 제재 해제라고 해서 북한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제대로 된 사찰을 받아들였을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이용호 외무상도 정확하게 요구한 것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니까 어떻게 단계적 제재 해제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이 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신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찰 검증,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찰 검증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문턱이기 때문에 예. 그걸 돌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 제재 해제를 약간 일부분이라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인센티브로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개입은 조금 더 좀 시간을 조금 뒤로 좀 미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도 굉장히 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왜 안 해주느냐 이야기 굉장히 세게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협상이 되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한국 정부의 개입 자체는 자칫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에서의 도피처로 여기질 가능성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협상의 동력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계시면서 미국 간의 그 협상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좀 보는 게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관망해야 되는 게 지금의 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보게 좀 더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남북 정상의 어떤 대화 노력, 국제사회도 많은 이제 호응을 좀 해주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상징적인 장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29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책공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에게 나왔던 교수들이죠. 교직원들에게 깎듯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또 영감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답은 예전에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한두 차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나온 어떤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예, 저는 일종의 교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효과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예. 겸손하고 인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가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봤잖아요. 예. 아,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속으로 불안할 겁니다. 아, 나는 과거에 그렇게 안 했는데 한국의 지도자는 와서 요즘에 폴더 인사라고 하잖아요.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그렇게 주민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그런 뭐 일단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지 몰라도 그런 것을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체화되고 네. 그러다 보면 북한도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저는 예. 뭐 약간 안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함정은 없나 항상 체크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진전은 있다. 그걸 우리도 알고 그러한 대화의 동력은 살려나가야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보면 예전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아파트에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구두 신고 그냥 이렇게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사진이 그냥 찍혀 있었어요. 그게 노동신문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감각한 거죠. 이렇게 최고 존엄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됐던 세상이었는데 많이 바뀐 거죠. 이렇게 저걸 신경 써서 저런 장면을 공격적으로 더 내보내고 그렇죠. 조선중앙TV에도 그대로 또 영상이 나왔죠. 계속 그렇게 내보내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